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오늘 날짜는 12월 14일이고요.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1460원대, 1470원대의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와 동일한 건데요. 그러니까 1480원대를 상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 이 환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판다는 얘기고, 이렇게 선물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환율이 내려오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고점 인식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수급상의 서학개미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세,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수출업체는 아직 향후 대미 투자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팔지 않는 듯한,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것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한 달러 매수세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0원대를 가면 그때서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정상을 밟았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길 더 뚫고 1500원까지 간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환율이 오르는 거에 큰 축인 국민연금이 매수세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1500원까지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퇴직연금 펀드, 이것이 과연 도입되었을 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6월에 대선이 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저도 기사로만 본 거지만, 퇴직연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퇴직연금, 이런 걸 보통 DB형, DC형이라고 하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후자산 대비도 되고 하니까 개인형 IRP에 매년 일정 금액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뭉뚱그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퇴직연금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전문가적인 집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보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이 나왔었고요. 이 내용을 연합 인포맥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 나왔던 기사고, 여당 안도걸 퇴직연금 제2의 공적연금 위한 기금화 개혁 필요. 보통 보면, 저도 옛날에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할 때 이 퇴직연금 가입 독려 이런 세일즈도 해보고 했지만, 보통의 이제 DB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회사 돈도 아니고 원금 손실이 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퇴직연금 안에서 원리금 보장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국내 주식이 오를까에 대한 의문이 있던 시절에는 제 개인형 IRP도 그냥 정기예금 중에서 금리 높은 거 찍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그랬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이 매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고,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하자, 기금화해서 새로운 펀드 형식으로 굴려보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조 원을 넘어섰지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낮은 건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 기사고요. 내용 중에 보시면, 작년 2024년에 확정급여형이 214조, 확정기여형이 118조, 개인형 IRP가 98조, 이런 식이라고 하고, DB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DC형, 그 다음에 개인형 IRP가 금액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024년에 4.7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값이고,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중간값,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들이 20%도 벌고 30%도 벌고 50%도 벌었다면 이것들이 평균은 올렸겠지만 쭉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중치를 두지 않고 쭉 나열을 해보면 중간값은 3.2%, 대부분의 가입자는 2에서 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퇴직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푸른 씨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고, 이 푸른 씨앗은 중소기업 대상이기 때문인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누계 1조 4천억, 그러니까 아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쌓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는 게 저의 궁금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외 주식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 보면 이건 전부 푸른 씨앗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해외 주식의 대략 15% 정도, 해외 채권의 7%, 그러니까 총액의 22% 정도를 해외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실제 포트폴리오는 대체 투자도 계획상엔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해외 주식의 18%, 해외 채권의 13% 정도 해서 총액의 31% 정도가 해외 자산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내년도 2026년도에 출범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의 2025년 9월 말, 올해 3분기 말 적립금은 1361조 원입니다. 1361조 원. 그런데 안도걸 의원의 그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지난 10월 말경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다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여기서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으로도 지난해 말 적립금이 431조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뭐 달러를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퇴직연금 펀드라는 게 생겨서 이것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어쨌든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어떤 벤치마크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기준값이 자산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얼마를 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해외 자산이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대충 20% 이상 혹은 30% 정도까지 해외 자산을 퇴직연금 펀드도 사게 된다면, 아니 가뜩이나 수급 구조가 꼬여 있는데 무역 흑자 이상으로 해외 투자가 나가면서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매수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큰 달러 매수 주체 하나로 퇴직연금 펀드가 2026년에 들어올 예정이다. 저는 진짜 이 기사가 지난 몇 달간 중간중간 지나가는 걸 보면서 대체 이 달러 환율은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이 외환 시장의 한 참가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자산이 해외로 나간다면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원화 자산에 또 투자를 하는 것도 거의 상응하는 수준으로 있어야 할 텐데, 제 생각에 이 기존의 WGBI, 세계 국채 지수라는 거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시행 시기가 내년 언젠가인데, 보통 채권 투자는 직접 현물안을 사고 팔고 보다는 외환 수합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게 만들 거냐,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포함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오면서 달러를 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추진 중이고,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외환 시장을 24시간 열어라.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장이 24시간 열려 있으면 피곤해서 어떡하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웃음이 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펀드가 달러를 사면 내년 환율은 좀 더 상방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갈지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펀드가 모였을 때 해외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화두를 꺼내봤습니다. 자, 다음 주 환율은 계속 뭐 좁은 레인지에 갇혀 있고 1480원대를 찍게 되면 유의미한 매도세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건 이미 많은 부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그다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에 다른 큰일이 발생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